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10월 둘째 주 세바우TV 주간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 서울에만 370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서울시는 지난 8일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을 통해 주거 약자를 발굴, 조사하고 지원하여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이 중증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특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입니다.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한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지원,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1, 2단계 조사를 완료한 뒤에 국토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말께 합동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방과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를 경련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 종합정보 시스템에 주거 안전망 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0월 5일 외페어뉴스 기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활동 지원 서비스 특별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가족에게 돌봄이 떠넘겨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혜영 의원이 전달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로나19 격리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한 인력의 79%가 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돌봄 지원의 책임을 가족에 전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도입은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고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구축할 때도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페어뉴스 10월 6일 기사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은 5년 사이 29% 증가했는데 야간 투석 실시 의료기관은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251개소에서 지난 7월 159개소로 감소했으며 전체 투석병원은 234개소 중 야간 투석 실시병원은 159개소로 1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직장생활 등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퇴근 후 야간 투석이 필요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은 줄어 야간 혈액투석 수진은 전체 혈액투석 수진자의 1.4%에 불과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지역별로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 대비 야간 투석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2차 의료시설인 의료원에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0월 6일 외페어뉴스 기사입니다. 이상 2022년 10월 둘째 주 주간 핫이슈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